반갑습니다. 오늘 강연하실 주제만 봐도 교수님이 어떤 강연을 펼쳐주실까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솝 우화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솝은 원래 노예였다고 합니다.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현자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네. 약자로서 생존하는 방법. 핵심은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인데요. 네. 저는 이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그 안에 아주 심오한 철학적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솝 우화 속에 어떤 철학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을지 오늘 첫 시간은 토끼와 거북이 게임의 법칙입니다. 김영철 교수님의 강연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참, 박현선 아나운서. 네. 그 토끼와 거북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요. 네. 토끼가 원래는 더 빠르지만 잠을 자서 지게 되고 거북이는 운 좋게 이기는 이야기. 지금 박현선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기억했다시피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요, 두 가지 기억합니다. 첫째, 토끼가 잤다. 네. 거북이가 이겼다. 자, 그런데 제 질문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가 어떻게 해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된지 아시나요? 토끼가 거북이를 심하게 놀립니다. 야, 이 화상아, 너 손이 그게 뭐냐? 등에 소뚜껑을 왜 달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심하게 놀리자 거북이가 그래? 너 나하고 달리기 시합 한번 하자. 자, 거북이로부터 배우는 성공 레슨 포인트 1. 여러분이 거북이라면 토끼가 심하게 놀린다는 이유로 해서 토끼의 주종목인 달리기 시합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럴 때 보면은 꼭 한두 사람, 튀는 사람 나옵니다. 나라면 도전한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워낙에 또 그렇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라. 자, 여러분들, 불가능한 목표를 한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꿈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다가도 생각만 나면 가슴이 설레어서 깨는 그런 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커서 무엇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북이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사실은 그냥 객기나 용기를 내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상태로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불이 있고 자기 눈앞에는 벽면만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자기 그림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죄수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죄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닐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더 밝은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바꿔본 겁니다. 그리고는 동굴을 탈출합니다. 동굴을 탈출했더니 무엇이 나왔을까요? 태양이 나옵니다. 그 눈부신 태양을 보자마자 이 죄수는 눈이 멀 지경이 되었습니다. 태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실체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데아라는 겁니다. 이데아가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수는 다시 동굴로 돌아옵니다.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죄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굴에 들어왔을 때 동굴 안이 잘 보였을까요? 그죠? 밝은 눈빛에 동굴 안은 컴컴하고 동공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 안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동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세상 바깥에 태양이 존재한다. 동료들은 비웃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 지금 이 안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뭐를 네가 우리에게 태양이 존재하니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자, 플라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데아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자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나요?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 정신은 그냥 용기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이상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태양을 안고 계시나요? 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1960년, 70년대 때 대한민국은 거북이였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그런 거북이였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거북입니까? 토끼입니까? 어느덧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북이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태양을 가슴에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북이로부터 배우는 성공 레슨 포인트 2.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거북이라면 경주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바인 것 같아. 아무래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고 이번에는 그냥 좀 쉬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북이가 싸우고자 했던 상대는 토끼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라면 누구였죠? 이거 정답이 사전에 새 나간 것 같은 생각이 좀 전부가 다 알아맞히시는데 어쩌면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거북이는 걸었던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것이 거북이로부터 배우는 두 번째 레슨 포인트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미쳐서 죽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니체가 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철학을 다 거꾸로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 있는 이성을 부정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니체는 자신의 철학 속에서 그지없이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니까요. 니체는 강자를 약자로부터 보호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흔히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니까요. 그런데 왜 니체는 느닷없이 강자를 약자로부터 보호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니체가 말하는